안녕하세요. 고학보 전문가 문숙희입니다. 고려가요 배우기 교실에 이어 이번에는 세종대왕 음악교실을 열어봅니다. 우리의 세종대왕께서는 우리말을 기록할 수 있는 훈민정음을 창안하셨는데 놀랍게도 우리 음악을 기록할 수 있는 악보도 창안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악도 직접 작곡하시고 그 음악을 신악, 즉 새로운 음악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종대왕 음악교실에서는 지금까지 베일에 덮여있는 세종대왕의 신학을 낱낱이 벗겨 불러보는 단계까지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배경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악가로서의 세종대왕을 잠깐 조명해 본 후 세종대왕께서 왜 신학을 작곡하셨는지, 세종대왕의 신학은 어떤 음악이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세종대왕의 신학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세종대왕께서 기보법을 창안하여 신학을 기보하셨다는 내용을 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가 세종대왕이십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음악적 재능을 타고나셨습니다. 절대 음감을 보유하고 계셨고 왕자 시절 궁에서 악기도 잘 연주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음악에 대한 주체의식을 확고하게 갖고 계셨고 무엇보다도 음악의 중요성을 알고 음악으로 다스리고자 하셨습니다. 세종대왕의 음악 업적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집권 초기와 말기로 나누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초기에는 악에 몰두하셨습니다. 유교 이상국가의 뜻을 두고 계셨기에 유교 음악인 악에 몰두하신 것입니다. 악 이론을 정립하시고 악기를 제작하시고 그리고 악곡을 작곡하셨는데요. 이때 악곡은 직접 작곡하시지는 않고 신하들로 하여금 중국 악스를 연구하여 작곡하게 하셨습니다. 집권 말기에는 주체성을 발휘하여 향악에 몰두하셨습니다. 신학을 향악과 당악에 기초하여 직접 작곡하셨는데 중국 음악인 당악도 향악적인 요소를 많이 넣어서 작곡하셨습니다. 음악을 기록할 수 있는 정간보를 창안하시고 그 정간보에 자신이 작곡한 신학을 기부하셨습니다. 이 악보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세종대왕의 음악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왜 신학을 작곡하셨을까요? 그 답은 바로 세종실록에 실려있는 악보의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원문을 번역하면 나라 조정에 고치학인 수보록, 몽검척, 건청전 수명 명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한 가지 일만을 노래하였으므로 조정의 성대한 공덕과 건국의 어려움을 행명하지 못하였다. 이에 세종께서 고취학과 향악의 바탕을 두고 정대업, 보태평, 발상, 복례이라는 신학을 창제하였으니 이제 그것을 성실하게 기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궁에 있는 기존의 음악으로는 조선을 건국한 조정의 공덕과 업적을 충분히 형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정의 공덕과 건국의 어려움을 충분히 형용하기 위해서 신학을 창제하셨다는 것입니다. 신학은 어떤 음악일까요? 먼저 그 바탕이 된 향악과 고취학을 알아보겠습니다. 향악이란 고려 전래의 한반도 고유의 음악으로서 민요를 궁중으로 가져와 궁중음악으로 만든 민요계통의 음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특징으로는 우리말을 가사로 하고 있고 한박이 셋으로 나뉘는 3분박을 쓰고 있습니다. 그 예로 청산별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취악이란 중국에서 전래된 음악인 당악을 말하는데 당악 중 궁중에서 왕이나 귀인의 행차 시에 연주된 음악이라고 하나 그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특징으로는 한문시를 가사로 하고 있고 한박이 둘로 나뉘는 이분박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고취악인 낙양춘을 한번 들어볼까요? 서청미요 황행오 해로 소천주 유나막 고춘하 즉 향악과 고취악이란 유교 의식 음악인 아악과 달리 금방 들어보신 것과 같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즐기는 일반적인 노래를 말합니다. 즉 세종대왕께서는 신학을 사람들이 평상시에 듣고 즐겼던 일반적인 노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금방 배울 수 있고 오래 기억할 수 있어서 널리 퍼질 수 있겠죠. 신학의 내용과 종류를 보겠습니다. 먼저 신학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은 음악에 맞춰 노래하고 춤을 추는 악과 무가 겸비된 종합예술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곡으로 구성된 모음곡으로서 조종의 업적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조종이란 세종의 6대 조상을 일컫습니다. 노랫말로는 용비어천가를 그대로 쓰기도 하고 용비어천가의 내용으로 다른 한문시를 지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내용은 모두 용비어천가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의 종류에는 정대업, 보태평, 발상, 복례의가 있습니다. 정대업이란 조종의 무공을 칭송한 15개의 노래로 구성된 모음곡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두 한문시를 가사로 하고 있습니다. 향악과 당악이 섞여 있습니다. 보태평은 조종의 문덕을 칭송한 11개의 노래로 구성된 모음곡으로서 한문시를 가사로 하고 있습니다. 향악과 당악이 섞여 있습니다. 발상은 조선 건국을 예지한 신비스러운 내용의 노래 11곡으로 구성된 모음곡입니다. 한문시를 가사로 하고 있고요. 모두 고취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례의는 연밀락, 지하평, 취풍영의 세 곡으로 구성된 모음곡으로서 용비어천가를 그대로 노랫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밀락은 용비어천가 한문시를 가사로 하고 있고 고취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평, 취풍영은 용비어천가 우리말을 가사로 하고 있고 향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학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신학의 창제는 훈민정음 창제 및 용비어천가 창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에 대해 왕조실록에는 1443년 세종 25년에 훈민정음 28자를 창제하고 3년 동안 더듬고 실제로 써본 후 1446년 음력 9월에 반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비어천가 및 신학창제에 대해 왕조실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비어천가가 처음 시도된 것은 세종 24년 1442년으로서 이때 용비어천가를 만들려는 임금의 뜻이 관청에 처음 내려졌습니다. 이로부터 3년 후에 용비어천가가 완성되었는데요. 세종 27년 1445년에 권제, 정인지, 안지 등이 용비어천가를 완성하여 10건으로 지어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훈민정음을 시험하는 단계에서 용비어천가를 훈민정음으로 표기해보고 이를 올린 것이지요. 용비어천가의 음악인 신학의 완성은 세종 29년 1447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월 5일에 용비어천가 향악과 당악을 관현악으로 연주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고 6월 5일에 임금이 용비어천가 음악인 취하평, 취풍영, 연밀락, 보태평, 정대업, 발상을 제작하고 악보로 만들었으며 그 음악을 통용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0월 16일에는 영비어천가 550본을 군신에게 내려주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바로 1447년에 완성되었고 이때 이미 악보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훈민정음과 영비어천가 그리고 신학이 창제된 과정을 표로 그려보았습니다. 이 표를 보면 훈민정음 연구 단계에서 영비어천가 만들 것을 전제하셨습니다.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 후 시험 단계에서 영비어천가를 훈민정음으로 표기해 보시고 그것을 노랫말로 하는 신학 작곡을 시도하셨습니다. 훈민정음 반포 후 훈민정음으로 표기한 영비어천가로 만든 신학을 완성하고 이를 연주해 보시고 하사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세종대왕께서 승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완성된 것은 1447년 세종 29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리듬 기보법을 창안하여 신학을 기보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종대왕께서 창안하신 그 기보법에 기보된 신학의 악보입니다. 세종대왕께서 리듬 기보법을 창안하시고 거기에 신학을 기보하신 내용은 왕조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세종 31년 12월 11일 기사입니다. 임금은 음률을 깊이 깨닫고 계셨다. 신학의 절주는 모두 임금이 제정하였는데 막대기를 짚고 땅을 치는 것으로 음절을 삼아 하루 저녁에 제정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날의 기사에는 세종대왕의 신학 작곡을 해상하며 종합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위에는 그 일부분만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인용된 내용은 세종대왕께서 신학을 작곡하신 것보다는 악보에 기보하신 것에 중점을 두고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만에 제정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작곡을 그만큼 짧은 시간에 할 수는 없겠죠. 세종대왕께서 창안하신 기보법은 리듬 기보법이기 때문에 막대기를 짚고 땅을 치는 것으로 음절을 삼았다고 하는 이 기사는 세종대왕께서 작곡하신 신학을 자신이 창안한 리듬 기보법에 기보하신 것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악보를 창안한 시기는 영비어천가를 완성한 이후로 보입니다. 신학을 작곡하기 시작한 1445년부터 신학을 작곡한 것을 완성한 1447년 사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종대왕의 신학은 6대조의 성대한 공덕과 건국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음곡 형식의 음악으로서 노래, 음악, 무용이 합쳐져 있는 종합예술 공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듣고 부르던 일반적인 노래로 만들어졌으며 음악적 내용에는 향악적 성향이 강하게 어필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신학에는 세종대왕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이 발휘된 창의적 작품도 들어있는데 이것은 각 음악의 내용에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에서 세종대왕의 간절한 바람 몇 가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간절했던 것이 바로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어려움을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식시키고 싶으셨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벌이 아니라 신학으로서 조선 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자손 대대로 남기고자 하는 바람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악보를 만들어 음악을 기보하셨죠. 이것으로 세종대왕 신학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종대왕께서 창안하신 악보, 정감보의 비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